문제는 오늘 그 배현진 의원이 친윤 중에 친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안 갑자기... 되겠다 공개적으로 글 올리가 저도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반윤 기파를 들은 건지 아니면 이철규 의원이 윤 대통령과 뜻과 관계없이 논지 그거는 저는 이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상당히 좀 생각을 정리해봐야 되거든요. 예, CBS 라디오 박정호의 한판 승부 1부 배추 한판. 자,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이 시간.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이상민입니다. 예. 네. 많이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안 계시는 느낌도 들고. 예, 지금 문이 열렸어요. 문이 네. 열려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카메라가 입장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어요. 야, 네네. 대단하네요.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네요. 네네네네. 예, 마치 그 BTS가 네. 그럼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묘사하듯이 네. 한판 승부의 비유가 카메라.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BTS라니요. 그런 심정으로 네. 왔죠. 예, 저 뭐 의도는 아니니까요. 네. 소리. 쉽지 않네요. 예, 네, 일단 자, 오도까지 나와요. 예, 지각 배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영수 배추 배종찬입니다. 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성실한 우리 두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윤 변호사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두 분은 굉장히 편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네, 저는 항상 편하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 파트너로서 서 변호사님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너무 흡족하고 마음에 듭니다. 예, 서 변호사님 다른 생각이십니까? 저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서로 안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안 친한 모양입니다. 자주 쳐다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도 두 번 눈을 마주쳤는데 아. 두 분은 전혀 눈을 안 마주쳐요. 영수회담보다도 못한 관계. 그렇죠. 이야. 골이 깊어졌다 봐야죠. 예, 저희 제작진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2시간 넘는 영수회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대통령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아이고,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예. 그 영수라고 하면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패널 분들도 다 밖에 나가세요. 저희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니까. 예. 예, 약간 또 퇴장할 건 하고요. 아니고요.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4 용지 10장에다가 좀 적어왔는데 대통령께서 가족 의혹은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래요. 그거 가만 보니까 우리 대표님 기세가 거의 미니진급이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자.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돌아가. 네. 아직 9장 남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민희진 대표 얘기해가지고 뉴진스 노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맞다이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맞다이.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이 있었고 이후에 비공개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어제 영수회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필요했다. 국민들이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고 또 계속해서 대립, 충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테고요. 어쨌거나 간에 각각의 평가는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과 또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또 협력을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 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정욱 장현미 변호사는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모두 바른 동안에도 두 번을 마주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대통령이.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첫 술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마치고 나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평가보다는 계속 만나겠다. 또 종종 만나겠다. 이재명 대표 측의 배석자들은 좀 답답하고 아쉽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아쉽고 또 모자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만나서 이번에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의제도 좀 조율을 해서 어떤 특정 의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독소 조항이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면 반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만나야 된다. 만나면 만날수록 저하고 서정욱 변호사와의 관계도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계속 만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바로 끝난 다음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굉장히 네. 이재명 대표가 그 A4 용지 10장 읽은 거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었는데 네. 그래도 이후에 이제 당내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비판적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예의나 품격이 중요하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이제 그 10장을 그대로 이제 그 언론에 읽어버리면 이거는 본인의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예.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 이걸 보여주는 쇼에 불과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합의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진짜 합의하려면 공통 공약이 한 70% 된대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거부터 하나하나게 맞춰가 이걸 우리 옛날에 주원내가 말한 구동존이 구동존이 같은 다른 거는 이게 두고 다른 것도 존재한다. 70% 공약이 똑같다는 거죠. 예. 그것부터 하나하나게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어제는 이게 존이 다른 것만 16개, 10개 이상 다른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같은 게 더 많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거 전략상으로. 자, 우리 장 변호사님은 네.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 없으셨어요? 일단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죠. 대통령이 변하겠다고 민심 청취하겠다고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모두 발언 사실상 하기로 조율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갖고 비판에 더 나아가서 뭐 대통령 협박이다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에서 대통령이 85% 정도 이야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건의드리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은지 정리해서 가는 건 예의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무례하다 뭐다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하나 수용하겠다고 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냥 만난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는 거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조금 저는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게 장윤미 변호사가 가령 의뢰인을 만나면 의뢰인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비공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입장을 많이 설명했다. 예.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저는 예. 너무 뭐 이렇게 만났고 뭐 누가 뭐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냐 여기에 너무 비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좀 모자란 게 있으면 더 보완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만날 겁니까? 그럼 더 충돌할 겁니까? 예. 만날 때마다 나오는 평가라고는 뭐 아주 좀 이 깐깐하게 이럴 때 없게 되면은 예. 만남조차도 이 무산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좀 북돋아서 국민 여론이 그런 거 아니고 더 만나라. 잘 만나셨다. 그래. 계속 만나시라. 더 자주 필요하지 보시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모두 발언을 양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5월 10일을 전후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뭐랄까요?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질문을 받을 것이냐, 또 어떠한 맥락으로 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거,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인데 서 변호사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뭐 이제 그 기자회견 100% 한다. 한다고 했고요. 아, 100%?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상당히 질문도 많이 받지 않을까. 자유롭게? 예. 일방적인 소통 뭐 짜고 치는 약속 건 대련 아니- 아니고 예, 노컷 그건 대련. 예. 아하. 이번에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판 승부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셔야 되겠네요. 이 청와대 일진 기자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자, 예. 그런 소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이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으로 가는 최초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지지율. 예. 그러니까 어떤 쓴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장윤미 변호사가 하신 그런 이야기도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모두 발언은 원래 양쪽 다 짧게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원이 다양하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기로는 예. 모두 발언은 그냥 짧게 서로 짧게. 좀 덕담 나누고 민생을 위해서 하자 그러고 이제 비공개 들어가서 좀 쓴소리도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고를 꺼내는 순간 약간 분위기 안 좋아졌다? 긴장한 그 표정이 굳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냐 맞느냐 그게 아니냐 어쩌냐 뭐 밥은 왜 안 먹었냐 어쨌냐 뭐 차는 왜 한 잔 나왔냐 두 잔 안 나왔냐 왜 뭐 강정은 안 나왔냐 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한 것은 만났고 좀 모자란 게 있으면 또 보완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지 막 만났는데 또 만난 것도 못마땅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지지율이 낮은 상태. 그래서 기자회견도 저는
이제는 당위적인 것이 현실이 돼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자회견도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빠른 시간에 5월을 넘기면 안 될 거예요. 예. 가정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말 어떤 약속 질문 이런 거 전혀 없이 예. 모든 질문을 다 받고 끌끌어온 질문이라도 대통령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그게 필요하죠. 그래야만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국정이 마비가 안 된다. 동력이 생긴다. 예. 자, 이분은 이번 영서회담 어떻게 보셨을지 또 선배로서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안 해본 게 없지만은 저는 영서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세균맨. 세균맨하고 나 만났어요. 정세균 네, 세균맨 대표. 미국식 표현이.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손학규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정치는 예. 4대강으로 해야 돼. 4대강. 4대강. 물이 흘러야 됩니다. 아하. 녹조 끼면 안 돼. 아하. 그래서 무조건 만나야 된다. 정진석이는 뭐 하는 거야? 뭐 배워야 된다. 내한테 배워요. 정진석 실장이 1대1 만남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만나야 돼. 예. 만나고 또 만나고 그것도 만나야지. 안 만나면 어떡해? 예, 알겠습니다. 네.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만나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주고.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쉬운 말씀 전해주셨고.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직전 조사 임기 들어 한국갤럽 기준으로 최저친 23%보다 1%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지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도 내려갔을 때보다는 총선 여파에 대한 이 파장은 상당히 좀 깊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일단은 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또 외교가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 예. 부정평가 이유가 역시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21%로 1위였고 또 소통 미흡이 15%로 2위인데 사실 이게 이 부정평가 이후에 다른 뭐 독단 뭐 예를 들면 일방적이다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경제, 민생, 물가보다도 더 넘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만큼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자, 소 변호사님.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또 뭐랄까 국면 전환이랄까요? 지지율 반등에 또 국면을 마련할 수 있을지 현재 추세로 가면 됩니까? 뭔가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까? 오늘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게요. 소통은 이제 당연히 강화해야 됩니다. 소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국정 방향의 큰 기조를 바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의료개혁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의료개혁도 연금개혁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뭐 건전재정 또는 이제 교육개혁 우리 그 사교육 카르텔 그다음에 노동개혁 이런 이제 큰 방향 오라요. 따라서 이제 큰 방향 그대로 밀고 나가되 다만 이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좀 더 소통을 낮은 자세로 강화하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번에 지지율 보고 큰 방향 바꿔버리면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소통만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장 변호사님은? 국정 운영의 방향 뭐 계속 일관되게 좀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죠. 의대 정원도 방향성은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마 지금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큰 바로미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일 겁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태도로는요 국민들 응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그 한국갤럽 지표를 보면요. 대한민국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지지율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30대 13%, 40대 10%예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통만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자회견 하시더라도요.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 견지하실지 명품백도 어떤 입장이신지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최상병 특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 낸다? 역풍 불 겁니다. 자, 이런 건도 국민의힘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관련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 이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6월이 될지 전당대회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차기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실시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실시했는데요. 무선 자동 응답 조사입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17.7%. 예.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 2위는 원희룡 전 장관 14.1%, 예. 3위가 윤상현 6.5%, 김태호 4위 5.8%, 5위 권영세 4%, 6위 권성동 3%로 나타났는데 예. 대체로 나경원 전 의원은 당선인은 20대와 50대에서 비교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택지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없었던 거네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었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높았겠죠. 그런 이유는 뭐 다른 일련의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망라해 볼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가장 높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각에서는 지금 송파의 박정훈 당선인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돌아올 수도 있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한판승부입니다. 예.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예. 당분간 책임과 또 자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엇갈리는데 그러면 이런 전하면 또 박정희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배종찬 소장이 보기에는 어떻게 판단하냐.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서 변호사님. 여론 전문가니까 제가 질문을 못 봤는데 이런 경우에 한동훈은 빼고 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까?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국민의힘 부분 누가 좋습니까 하면 그러니까 1번 나경원 뭐 몇 번 이렇게 붙지 않았을까요? 선택지를 주고 열린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왜 한동훈을 굳이 빼고 하는지? 한동훈 빼서 좀 기분이 나쁘셨군요. 아니 제가 뭐 기분 나쁘다기보다 여론을 자연스럽게 지금 한동훈이 얼마고 다른 사람 얼마인지 이게 알아보는 게 여론인데 그렇죠. 굳이 한동훈을 빼야 될 또 이유는 뭐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다 이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여쭈고 왜 안 여웠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걸로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조사위원회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가까웠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상황에서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조사 기관이 특별하게 뭐 의도를 가지고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이게 그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이 잘한 거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가나다 순위가 앞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경원이라서 앞에 있었나 보네요. 기억니은. 예, 로테이션으로 했을 겁니다. 예, 네네. 자 이어서 당대표 얘기했는데요. 자 국민의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기요. 예. 왜 저는 빼두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 서 변호사님이 계속 정말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황소처럼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예. 황소 다리가 몇 개입니까, 앵커님? 황소 다리 몇 개죠? 4개죠. 4개. 예. 갑자기 그것도 모르시네. 예, 어떻게 앵커가 됐습니까? 그러면 다리가 저도 궁금해요. 네. 다리가 2개인 소가 뭡니까? 다리가 2개인 소? 다리가 이발소. 예. 굉장히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당대표 카드 아직 살아 있고 제가 그 요즘 그 핵 인싸 중에 인싸들이 출연하는 SNL 거기도 출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날 좀 시청률이 낮더라고요. 그건 OTT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도 그러니까 없네요. 아니 의원님께 좀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국민들의 뜻을 더 여쭤보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대구로 가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나와 주시죠.
한낮에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백일몽을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백일몽으로 내가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백일몽. 자, 백날이라도 일 못하면 그만둬야지. 몽규야 네 얘기다. 그만둬야지. 어떻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축구도 난장판인데 국민의힘은 엉망진창이에요. 축구보다 더 심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폐장을 내세워서 또 한 번 망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중국어를 배웠어요. 중국어. 추시바 나가라 얘기지. 나가라. 어? 대구에 앉아서도 이렇게 뻔히 다 보이는데 서울에서 앉아있는 니들은 뭐 했냐 이거야. 방자하다. 그래 봅니다. 아니 시장님 궁금한 게 충칭인가요? 지금 중국 가셔서 푸바오를 데려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칭이 아니고 청두. 그렇죠. 푸바오 정말 데려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그 푸바오한테 물어보세요. 니들 나가라.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 변호사님 원내대표 선거는? 참 이게 고민인데요. 예. 이번에 원내대표는 뭐 누리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힘든 악역입니다. 예. 108명으로 이제 저 민주당이나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잖아요. 몸으로 이게 다 방탄해야 되는데 서로 이게 뭐 또 적임자 김도부 의원은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누가 대안이 없으니 이철규 의원은 이제 악역이라도 내가 맡겠다.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오늘 그 배현진 의원이 친윤 중에 친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안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맞아요. 그럴 리가 저도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반윤 기파를 들은 건지 아니면 이철규 의원이 윤 대통령과 뜻과 관계없이 논지 그거는 저는 이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상당히 좀 생각을 정리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방금 전에 중국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수당 대원이 돼야 된다. 수당 대원은 뭐냐면 수도권 당대표의 대구 경북 원내대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럼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PK의 김도읍 의원도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현진, 안철수, 윤상현 의원 모두 비판은 하는데 누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을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방법은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당 대원으로 가면 된다. 수도권 당대표, 대구 경북 원내대표. 탕 변호사님. 이철규 의원이 이 원내대표라는 건 어색하죠. 사무총장이었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해가지고 물러났다가 20일도 안 돼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이 왜 없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도 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데 차기 이 원내 지도부가 되고 사령탑이 되겠죠.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전 배현지 의원이 친윤, 비윤 뭐 이런 어떤 맥락을 떠나서 이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이라면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분 목소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 나와주시죠. 부승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소송 제기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민주당 남영희 후보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있는 집이 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혼란스럽지가 않지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막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